어제까지만 해도 집안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당신의 사랑스러운 털뭉치가 이제는 하루 20시간을 잠으로 보냅니다. 흔한 풍경이죠. 우리는 이런 변화를 흔히 피할 수 없는 노화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노화 뒤에 사실 집사들의 실수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린다면요. 오늘 저희는 사랑하는 집사들이 노령묘를 돌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20가지 주요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 실수들 중 일부는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돌봄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줄 5가지 정보는 확실히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중 한 가지는 아마 여러분 반려동물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지금 혹시 여러분이 이 치명적인 실수들 중 하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확인해 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노령묘의 기준을 먼저 정해야겠죠. 수의사들은 일반적으로 고양이의 삶을 단계별로 나눕니다. 7세부터 10세까지는 성숙기, 11세부터 14세까지는 시니어 단계, 그리고 15세가 넘으면 노인성 환자, 즉 노년기로 간주됩니다. 고양이의 노화는 매우 교활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생에서 약점을 드러내는 동물은 쉽게 포식자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고양이들은 진화적으로 통증이나 불편함을 숨기는데 매우 능숙해졌습니다. 관절이나 치아가 지독하게 아픈 상황에서도 당신의 무릎 위에서 골골송을 부를 겁니다. 바로 이 때문에 집사로서 우리의 역할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주인을 넘어 문제가 될 만한 아주 미세한 행동이나 습관의 변화까지 포착해야 하는 민감한 관찰자, 거의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는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저지르는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실수가 될 겁니다. 자, 노령묘 관리에 있어서 첫 번째로 저지르는 큰 실수는 바로 체중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양이가 밥을 잘 먹어서 통통해 보이면 마냥 좋아하거나 아니면 살이 좀 빠지면 관절에 도움이 될 거라고 지레짐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령 동물에게 있어서 체중의 변화는 어떤 것이든 빨간 불과 같습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만성신부전, 심지어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면 체중 증가는 건강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뇨, 심장 문제, 그리고 관절염 통증 악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고양이 체중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같은 시간에 측정하세요. 기록할 수첩을 마련해서 측정값을 꼼꼼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식단 변화 같은 명확한 이유 없이 체중이 5%에서 1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체중계는 집에서 쓰는 진단 도구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나이에 맞지 않는 식단입니다. 15살 노령묘에게 3살 때 먹던 사료를 그대로 주는 것은 마치 어르신에게 매일 패스트푸드를 권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고양이의 신진대사율이 낮아지고 영양소 필요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체중이 늘지 않도록 칼로리는 줄여야 하지만 근육량 유지를 위해 소화가 잘 되는 양질의 단백질은 더 필요합니다. 게다가 많은 노령묘는 특별한 식단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을 앓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장 문제가 있다면 인과 단백질 함량을 낮춘 사료가 필요하며 관절염에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이 첨가된 사료가 좋습니다. 일반적인 성묘용 사료를 계속 급여할 경우 숨겨져 있던 질병의 진행을 자신도 모르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의사와 상의하여 반려묘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한 노령묘 전용 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술이 아니라 반려묘의 건강한 장수를 위한 실제적인 투자입니다. 자, 이제 우리 냥이의 입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농담이 아닙니다. 주인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치아 건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입에서 장미 냄새가 날 리는 없지, 고양이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냄새는 사실 도와달라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치석, 염증이 생긴 잇몸, 흔들리거나 부러진 치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양이를 지치게 만드는 끊임없는 고통입니다. 치통이 있는데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는 그저 먹는 양이 줄고 기운이 없어지며 좋아하는 간식을 거부하거나 건사료 대신 습식 사료만 고집하게 됩니다. 음식을 고통과 연결 짓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방치하면 체중 감소, 탈수 증상뿐만 아니라 감염이 혈류를 타고 심장이나 신장 같은 주요 장기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구강 검진과 필요할 경우 마취 후 진행하는 전문적인 스케일링은 사치가 아니라 노령묘 친구의 삶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고양이는 충치나 치아 질환으로 고통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말없이 심하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은 간단해 보이죠? 그냥 그릇에 담아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사소한 부분에 실수가 숨어 있습니다. 노령묘에게 충분한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만성 신부전은 나이든 고양이에게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탈수는 신장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전반적인 컨디션을 악화시킵니다. 많은 노령묘가 갈증을 덜 느끼거나 관절염 때문에 물그릇으로 몸을 숙이는 것을 힘들어해서 물을 적게 마시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집안 곳곳, 특히 고양이가 좋아하는 휴식 공간에 여러 개의 물그릇을 놓아주세요. 둘째, 물그릇은 수염이 닿지 않도록 넓고 얕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염이 그릇 테두리에 닿는 것을 많은 고양이가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셋째, 급수용 정수기나 물 분수대를 구매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흐르는 물의 소리와 움직임은 고양이의 본능을 자극해 물을 더 많이 마시도록 유도합니다. 물론 매일 신선한 물로 교체하며 물그릇 청결을 항상 유지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반려동물의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좋은 의도로 저지르는 흔한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고양이가 더 많이 움직여야 해. 우리는 놀기 좋아했던 아기 고양이 시절을 기억하며 예전처럼 레이저 포인터나 깃털 장난감을 흔들어주면서 고양이를 활발하게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관절염이나 다른 노령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령묘에게 이런 격렬한 놀이는 기쁨이 아니라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근육의 긴장도와 관절 건강 유지를 위해 적절한 신체 활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양이의 현재 몸 상태와 능력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격렬한 달리기 대신 점프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필요 없는 조용한 바닥놀이를 시도해 보세요. 작은 공을 바닥에 굴리거나 낚싯대 장난감을 천천히 움직여주는 정도가 좋습니다. 고양이의 반응을 잘 관찰하세요. 만약 고양이가 금방 지치거나 눕거나 짜증을 내는 기색을 보인다면 즉시 놀이를 멈춰야 합니다. 억지로 활동하게 만드는 것은 고양이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놀이 자체와 집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스트레스와 연관관계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집사의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고양이가 화장실이 아닌 곳에 실수했을 때 우리는 즉시 이 녀석 나한테 일부러 앙심을 품고 이러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고양이가 엉뚱한 곳에 배변 실수를 했다고 벌을 주는 행위는 단순히 소용없는 것을 넘어 잔인한 행동입니다. 99%의 경우 이러한 행동은 복수심이나 심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도움을 요청하는 절규입니다. 원인은 방광염, 신장결석, 당뇨병 같은 의학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는 관절염 때문에 옆면이 높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지기능 장애, 즉 고양이 치매로 인해 자신의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잊어버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단치기 전에 질병을 배제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고양이의 삶을 어떻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세요. 접근하기 쉬운 곳에 옆면이 낮은 화장실을 여러 개 놓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편안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흔히 공간을 구성할 때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어린 고양이에게는 완벽한 놀이터였을지 몰라도 나이든 노령묘에게는 하나의 장애물 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창틀, 옷장 위 고양이가 좋아하던 선반, 캣타워 꼭대기에 있는 집 등은 관절이 아프거나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공간이 됩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가장 안전하고 좋아하는 휴식처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창가에 있는 햇볕 잘 드는 자기만의 공간에 뛰쳐 올라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을 때 고양이가 얼마나 실망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환경을 바꿔주면 됩니다. 소파나 창틀 옆에 작은 계단, 경사로 램프 혹은 단순한 발판이나 스툴을 놓아주세요. 음식과 물그릇은 높은 곳이 아닌 바닥에 두었는지 확인하시고요. 화장실 모래통, 역시 앞서 말했듯이 입구가 낮은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장애물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고양이의 신체적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녀석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세심한 배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또 하나의 실수는 바로 그루밍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워낙 깔끔한 동물이라 털 관리를 스스로 잘 할 거라고 생각하죠. 어릴 때는 물론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관절염이 생기는 고양이들이 많아져요. 허리나 꼬리까지 구부려 몸을 핥는 것이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유연성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결국 털이 뭉치고 엉켜서 소위 콜투 털뭉치라고 불리는 덩어리가 생깁니다. 이 털뭉치들은 피부를 계속 잡아당기면서 고양이에게 지속적인 통증과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콜투 아래는 피부가 습해져서 피부염이나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령묘에게는 집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부드러운 브러쉬로 빗질해주세요. 이는 단순히 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혈액순환을 돕는 기분 좋은 마사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만약 빗질로 해결이 안 되는 심한 콜투가 생겼다면 절대 가위로 잘라내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고양이의 얇은 피부를 다치게 하기 아주 쉽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인 그루머나 수의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는 고양이의 모든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치부하는 것일 겁니다. 활동량이 줄면 늙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죠. 짜증을 잘 내고 쓰다듬는 걸 피하면 나이 들면서 성격이 나빠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숨어 지내며 교류를 피하면 그냥 조용히 쉬고 싶겠지 라고 넘어갑니다. 명심하십시오. 노령은 진단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방금 언급된 증상들은 만성 통증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고양이는 우리에게
집사님 등이 아파요 라고 직접 말할 수 없지만 행동으로 그 고통을 표현합니다. 걸음걸이가 어색해지거나 높은 곳에 잘 뛰어오르지 않으려 하거나 특정 부위를 만졌을 때 공격성을 보이거나 한 부위를 반복적으로 핥는 행동. 이 모든 것이 관절염, 척추 문제 혹은 다른 고통스러운 질환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징후를 발견했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즉시 수의사에게 가보셔야 합니다. 현대 수의학은 고양이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통제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약들은 당신의 반려동물에게 움직임의 기쁨과 활력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이전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된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그냥 잠이 많은 거겠지라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이 든 고양이가 젊은 고양이보다 잠을 더 많이 자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수면과 기력 저하로 인한 무기력증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양이가 평소보다 잠을 더 자더라도 깨어있는 동안 활동적이고 주변 일에 관심을 보이며 식욕이 좋고 집사님과 상호작용을 한다면 아마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거의 하루 종일 잠만 자고 깨우기 힘들 정도로 축 늘어져 있으며 먹이, 장난감, 심지어 집사님의 애정 표현에도 무관심하다면 이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처럼 지나친 졸음과 무기력은 심부전이나 빈혈부터 시작해 심각한 감염이나 암 종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면 및 활동 패턴의 변화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고양이 몸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동물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괜찮다는 확신을 얻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양이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고양이와 관련된 11번째 실수는 바로 목소리 변화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고양이가 갑자기 특히 밤에 크고 잦은 울음소리를 낸다면 이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버릇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숨어 있을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집사님의 주에 깊은 관찰을 필요로 합니다. 첫째, 통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서 사람처럼 고양이도 청력이나 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잘 안 들리니까 더 크게 울게 되거나 공간에서 길을 잃고 당황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인지 기능 장애, 즉 노령성 치매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혼란스러워하거나 자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울음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만약 평소보다 우리 고양이가 수다쟁이가 되었다면 이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다음으로 고양이에게 두뇌 활동을 위한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따뜻한 잠자리와 맛있는 사료만 챙겨주면 더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활동하지 않는 뇌는 서서히 기능이 쇠퇴하게 됩니다. 이는 고양이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노령묘의 경우 정신적인 자극이 부족하면 인지기능 장애, 즉 치매의 진행을 가속화시키고 무기력증과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장난감을 쫓아다니며 활발하게 사냥놀이를 할 수 없는 고양이라면 다른 형태의 오락거리가 필요합니다. 간식을 숨겨 놓을 수 있는 인터랙티브 퍼즐 장난감을 마련해 주세요. 간단하지만 규칙적인 대화, 다정한 쓰다듬기 같은 단순한 교감 활동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창문을 열어 물론 보호자님의 감독 아래 안전하게 고양이가 새들을 관찰하고 바깥 소리를 듣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환경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반려동물의 두뇌는 신체만큼이나 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신적인 운동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나이든 고양이가 스트레스에 둔감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신경계의 적응 메커니즘이 약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쉽게 넘길 수 있었던 일도 이제는 심각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큰 소리의 음악, 시끄러운 손님, 집수리, 새로운 반려동물이나 아기의 등장 등 이 모든 것이 노령동물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방광염이나 소화기계 문제 같은 만성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활에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양이를 그러한 변화로부터 최대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조용하고 아늑한 은신처를 마련해 주세요. 안정에 도움을 주는 페로몬 디퓨저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노령묘를 활기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으로 새롭고 활동적인 새끼 고양이를 들이지 마십시오. 이는 오히려 노령묘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만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발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간과하기 쉬운 실수가 바로 발톱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고양이, 즉 노령묘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덜 기어오르며 스크래처에 발톱을 가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발톱이 자연스럽게 닳지 못하고 매우 길고 두꺼워집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길어진 발톱은 휘어져 발바닥 패드를 파고들 수 있으며 걸을 때마다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심한 염증과 농양으로 이어집니다. 고양이는 통증 때문에 절뚝거리게 되고 활동량이 더욱 감소하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긴 발톱은 카펫이나 가구에 계속 걸리게 되는데 이로 인해 탈구나 심지어 발가락 골절 같은 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묘의 발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깎아주는 것은 필수적인 위생관리이자 건강관리의 기본입니다. 만약 보호자께서 직접 발톱 깎는 것을 두려워하신다면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전문 그루밍 살롱에서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고양이가 예전만큼 애교를 부리지 않고 무릎에도 잘 안 올라오며 심지어 쓰다듬어 주려고 할 때 피하거나 자리를 떠나기도 하죠. 그래서 보호자들은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더 이상 내 관심을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든 고양이들은 우리의 사랑과 애정을 예전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필요로 합니다. 다만 그들이 사랑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관절염 때문에 무릎 위로 뛰어오르는 동작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혹은 몸의 특정 부위가 아파서 평소처럼 쓰다듬어 주는 것이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력이나 청력이 약해져서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고 겁을 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좌절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저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고양이 옆 바닥에 조용히 앉아보세요.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주세요. 조심스럽게 애정을 표현하고 고양이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세요. 이제는 등을 쓰다듬는 것보다 귓바퀴 뒤쪽을 긁어주는 것을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의 역할은 두 분 모두에게 편안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랑의 언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리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온도 관리, 즉 온열 쾌적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오류는 노령묘의 천 조절 능력이 젊은 고양이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이 든 고양이들은 추위를 더 빨리 느끼고 특히 찬바람, 즉 외풍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천유지를 돕던 근육량과 지방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관절염이 있다면 낮은 온도는 통증을 훨씬 더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집사님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고양이에게 따뜻하고 아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좋아하는 장소, 특히 찬가나 차가운 바닥 근처에는 부드러운 담요나 온열 매트 등을 깔아주세요. 무엇보다 잠자리가 외풍이 드는 곳에 직접 놓여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마 보호자님은 고양이가 최근 들어 따뜻한 곳을 더 자주 찾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히터 가까이에 붙어 있거나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몸을 지지려고 노력하는 모습 말입니다. 고양이가 따뜻함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집안 곳곳에 이러한 따뜻한 쉼터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고양이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하고 나아가 고양이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건강을 크게 향상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다시 화장실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많은 보호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바로 잘못된 화장실 선택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최신식의 비싸고 멋진 하우스형 화장실, 즉 도명 화장실이 고양이에게 좋을 거라 생각하고 구매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거나 몸의 균형 잡기가 어려운 노령묘에게는 화장실의 높은 입구가 큰 장애물이자 넘기 힘든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뚜껑이 있는 폐쇄형 화장실은 내부가 좁고 어둡고 환기가 잘 안 되어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청결을 중요시하는 고양이는 이런 환경을 피하게 됩니다. 노령묘에게 이상적인 화장실은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몸을 완전히 돌릴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 합니다. 둘째, 냄새와 폐쇄감을 피할 수 있는 개방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는 최소한 한쪽 면이라도 턱이 매우 낮거나 특별한 경사 입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능성을 위해 미적인 디자인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바닥과 무엇보다 우리 반려묘의 편안함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러한 화장실을 집안 곳곳에 여러 개 배치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실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고양이에게 사람 약을 먹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고양이가 다리를 절거나 기운이 없어 보일 때 일부 보호자들은 집에 있는 상비약, 즉 타이레놀, 파라세타몰, 아스피린 또는 이부프로펜 같은 알약을 줄까 하는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위험하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고양이의 신진대사 구조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에게 안전한 많은 약들이 고양이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라세타몰, 아세트아미노펜. 단 한 알만으로도 고양이에게 심각한 간 손상을 유발하여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부프로펜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 NSAIDs는 위궤양을 유발하거나 급성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에게 의학적 치료나 통증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유일하고 올바른 방법은 즉시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오직 수의사만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고양이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특별히 개발된 약물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번째 실수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많은 실수들을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바로 체념, 숙명론적인 태도입니다. 뭘 바라겠어요? 나이 탓이죠. 라는 식의 생각이죠. 많은 보호자들은 나이든 반려동물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저 손을 놓고 모든 증상을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와서 뭘 고치겠어 라며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어차피 곧 끝이 다가오는 데라며 통증을 덜어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장 크고 가장 슬픈 실수입니다. 맞습니다. 노화 그 자체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질병은 치료할 수 있고 또 치료해야 합니다. 관절염, 갑상선 기능 항진증, 만성신장병, 치과 문제, 고혈압 등 이러한 대부분의 질환들은 현대 수의학을 통해 성공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보살핌은 당신의 고양이에게 질 좋고 편안하며 행복한 여생 몇 년을 더 선물할 수 있습니다. 싸움을 포기하는 것은 당신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존재를 배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이는 건강해 보이고 잘 먹고 잘 마시는데 굳이 스트레스 받게 병원에 데려갈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여러분의 반려동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양이는 증상을 숨기는 데는 정말 선수입니다. 여러분이 눈에 띄는 병의 증상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노령동물, 노령묘의 경우 수의사들은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종합적인 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진에는 단순한 촉진과 청진뿐만 아니라 혈액검사, 전혈구 검사와 생화학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혈압 측정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밀 검사는 신장병, 당뇨, 고혈압과 같은 위험한 질병들을 가장 초기에 발견하게 해줍니다. 이 시기에는 질병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검진을 놓치는 것은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친구의 건강을 가지고 러시아 룰렛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노령묘를 돌볼 때 가장 흔하고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는 20가지의 실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영양관리와 정기적인 병원 방문부터 공간 배치, 그리고 나이 드는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까지 다양한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일 겁니다. 바로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는 말은 진단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하지 않음을 정당화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 말 뒤에는 관절염, 신장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통처럼 치료나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구체적인 질병들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인내심이 강한 동물이라 아파도 티내지 않고 마지막까지 참아냅니다. 따라서 사랑하고 책임감 있는 집사로서 우리는 고양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대변인이 되어야 하며 아주 미세한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제때 위험을 감지하는 사립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새로운 것을 배우셨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실수를 발견했다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배우려는 의지와 올바르게 행동하려는 마음입니다. 더 많은 집사님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유용한 새 에피소드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여러분의 노령묘는 몇 살인가요? 또 어떤 노화의 변화들을 이미 겪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에게 조언을 주고받으며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